10년 전 갓 결혼한 우리들은 지방도시에 집을 샀다. 남편의 출퇴근 시간은 조금 길어졌지만 장래 아이들이 생겼을 때와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싶던 멍멍이 때문이기도 했다. 그야말로 꿈에서만 그리던 우리 집이다. 한적한 주택가라서 이사 인사를 갔을 때도 고령의 노인분들이 많은 이미지로 살짝 귀찮을 것 같은 분들도 살고 있었지만 옆집에는 마을 회장이 살고 있어. 뭔 문제나 곤란한 일 있으면 다 말해주세요. 라고 해줘서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었다. 그는 아직 40세 정도로 젊었고 장애가 있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고 재택이 가능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고령의 노인들이 많은 관계로 마을 회장으로 발탁되었다고 했다. 다른 쪽 옆집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꽤 이상한 버릇이 있는 할머니로 이사하고 3일도 안 되어 바로 귀찮은 일이 생겼다. 할머니네와 우리 집에는 담장이 있었는데 자기 집 담장으로는 모자랐는지 우리 집 쪽 담장까지 화분을 놓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뭐 할머니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까지 지장은 없으니까 그냥 놔두자고 라며 건성으로 대답하는 바람에 한동안은 그냥 놔두기로 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기르는 고양이가 화분들을 넘어뜨려 계속 마당으로 화분이 떨어져 결국 낮에 마주쳤을 때 말해보기로 했다. 저 죄송한데요. 저희 집 쪽 담장으로 화분이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가 넘어뜨릴 것 같으니까 저희 집 담장에는 화분을 놓지 말아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몰라 그런 거. 나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흥 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때였다. 뭔 일 있습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보니 문 앞에 마을 회장이 서 있었다. 실은 나는 일의 사정을 설명했다. 아, 그렇습니까? 저 할머니 좀 까다롭죠? 괜찮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해둘게요. 다음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보니 담장에 놓여있던 화분은 모두 없어져 있었다. 서둘러 마을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가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별거 아니니까요. 또 무슨 일 있으면 뭐든지 말씀만 해주세요. 참으로 믿을만한 이웃이라고 생각되었다. 집에 돌아올 때 할머니가 처마 끝에 있어서 인사를 했는데 흥 하는 소리만 내더니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뭔가 어색해지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조만간에 화해하면 괜찮을 거라고 나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즈음 이번에는 집 앞에 개똥 같은 게 놓이기 시작했다. 솔직히 이게 참 진절머리가 났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집 앞에 똥이 놓여 있는 것이다. 개도 키우고 있는 할머니 짓일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터폰이 울렸다. 네. 현관에 나가보자 마을 회장이 있었다. 실은 말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침 일찍 조깅을 하러 나갈 때 할머니가 우리 집 앞을 서성이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을 걸었더니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으로 무슨 다른 일이 생기진 않았는지 우리에게 물으러 온 것이었다. 남편과 서로 쳐다보며 역시 그랬구나 하며 전과 마찬가지로 경위를 설명하자 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더 엄하게 말해두겠습니다. 남편은 손을 저으면서 아니에요. 매번 죄송하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그 할머니는 다루기가 어려워요. 익숙한 제가 잘 말씀드리는 쪽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거 매번 폐를 끼쳐 죄송하네요. 이번에는 뭔가 답례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남편과 둘이 꽤나 마음을 놓았다. 그리고 역시나 다음날부터 똥은 놓여있지 않게 된다. 그 즈음부터였을까. 이틀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문 앞에 마을 회장이 나타나 말을 걸게 된다. 빨래 넣을 때나 마트에서 돌아올 때, 집 앞 청소를 할 때 불쑥 나타나 말을 거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길 때는 1시간, 짧을 때는 30분을 계속 떠들었다. 이야기 내용도 실없어서 솔직히 지겨웠지만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으니 무시할 수도 없어서 처음에는 정중하게 받아주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나는 될 수 있는 한 그와 마주치지 않도록 나가기 전에 밖을 확인한 다음 나가거나 빨래도 2층에다 널면서 그 사람이 은근슬쩍 내 귀찮은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생활이 3개월 정도 계속됐을 때 인터폰이 울렸다.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마을 회장이었다. 현관을 열자 그와 그의 아들이 있었다. 저 갑자기 죄송합니다만 일관계로 제가 잠깐 미팅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2시간 정도 애를 좀 봐주셨으면서요. 아들은 15살이 된다고 들었는데 장애가 있어 혼자서는 기다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망설여졌다. 저 죄송한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저로서는 대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부드럽게 거절하자. 괜찮습니다. 거실에서 TV만 보게 두셔도 괜찮으니까요. 만약 무슨 일 있으면 이리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더니 명함을 건넨다. 2번이나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앞에서 거절도 못한 채 네, 제가 도움은 못 돼도. 그렇게 되어 아이를 맡게 되었다. 자, 인사해야지. 그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아들은 입을 반쯤 연 상태로 허공을 바라보고 라고 말할 뿐이었다.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입만 반쯤 벌린 채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15살이라지만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는지 꽤나 몸집이 큰 그 애와 둘이서 집에 있는 게 나는 꽤나 불편했다. 중간에 음료수를 내다 주었지만 전혀 손을 댈 기미도 없었다.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도 이렇다 할 문제도 없이 2시간이 지났을 때 인터폰이 울린다. 죄송합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죄송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서요. 아니에요. 한 것도 없는데요, 뭐. 내심 안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고 보니 아직 아이는 없으시죠? 라고 갑자기 물어왔다. 나는 조금 동요하면서 네, 아직은. 그렇게 대답하니 여자아이라면 좋겠네요. 나중에 우리 아들하고 그러더니 애의 손을 잡고 돌아갔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다니 나는 살짝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에게도 이 일을 얘기했지만 분명 성가신상되지만 신세를 지고 있으니 라는 답답한 대답.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니 나도 신경 쓰지 않도록 애썼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마을 회장이 아들을 맡아주었으면 하고 나타났다. 속으로는 지긋지긋했지만 1시간만이라고 해서 마지못해 오케이 했다. 그날은 아직 집안일도 끝나지 않아서 거실에서 TV를 틀어주고 2층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신이 없었다. 20분 정도 지났을 때였나 2층 빨래를 모두 정리하고 1층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있어야 할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에 갔나 해서 가보니 거기에도 없었다. 그 애는 탈의실에 있었다. 손에는 내 팬티를 들고 비명이 나올 것 같은 걸 억누르며 지금 뭐 하는 거니? 하고 호통을 치자 더러운 년! 이러며 믿을 수 없는 말을 나에게 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도 나는 그 애를 잡아 끌어내서 거실에 앉힌 뒤 바로 마을 회장에게 전화를 했다. 아드님 일이니까 지금 바로 돌아와 주세요. 예? 뭔 일 있었어요? 사정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여하튼 바로 오실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마을 회장이 돌아왔다. 그동안 아들은 거실에서 입을 해벌쭉 벌린 채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 기분과는 완전 다르게 묘하게도 안정된 목소리로 그는 내게 물었다. 거기에 나도 화가 나서 흥분된 상태로 일의 전부를 그에게 전했다. 이러면 앞으로는 봐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뭐야? 그런 거였어요? 그러더니 희죽거리며 웃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게 예? 더러운 여자 맞잖아요. 알고 있어요. 날 원하고 있는 걸. 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된다. 그러더니 내가 경악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오더니 내 목과 가슴을 엄청난 힘으로 움켜쥐더니 귓가에다 대고 내 마을에 있는 건 전부 내 거야. 지켜줄 테니까 얌전히 살아. 라고 말했다. 나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웃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마을 회장과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였다. 아니, 나도 돌아가는 것을 봤지만 충격으로 의식이 몽롱해 있었던 것 같다. 정신이 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나의 심상치 않은 공기를 느꼈는지 남편은 바로 회사를 조퇴하고 돌아왔다. 울면서 남편에게 사정을 얘기했고 남편이 곧바로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경찰이 내게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남편과 함께 옆집으로 향해 갔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저 거실에서 떨고만 있었다. 1시간 정도 지나 경찰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과 경찰이 말하길 마을 회장은 자기 아들이 우리 집에서 날뛰는 바람에 말리려다가 부인에게 부딪힌 것뿐이라며 전혀 고의는 아니었고 그런 말은 한 적도 없다고 했다고 한다. 너무 세게 부딪혀서 부인께서 쇼크를 받은 건 아닌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진심으로 사죄했다고 했다. 나는 경악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라고 주장했고 내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남편도 그렇게 경찰에게 말했지만 경찰은 지금은 흥분 상태이시기도 하고요. 부인께도 외상은 보이지 않는 데다 상대방도 굉장히 반성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하시죠. 라며 그날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남편은 내 이야기를 모두 믿고 있어서 오늘은 경찰한테 더 말한다 해도 소용없으니까 내일 우리 회사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볼게. 당분간은 집에서 나가지 말고 있어. 라고 말해주었다. 나도 한동안은 집에 틀어박혀서 견디기 힘들어지면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날 남편을 보내고 기분을 전환하려고 TV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시간은 점심 전이었다고 생각된다. 살짝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면서 뭐라도 만들어 먹으려고 부엌으로 향할 때였다. 인터폰이 울렸다. 솔직히 입 밖으로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 마을 회장이 아니더라도 낙을 엄두도 나지 않던 나는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보통 사람이 이렇게 연속으로 인터폰을 누를까? 나는 엉거주춤한 채로 등줄기로 식은땀을 잔뜩 흘리며 굳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으로 따진다면 5분 정도였겠지만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그러자 갑자기 정적으로 돌아온 실내에서 하는 낯선 소리가 들리더니 곧바로 하는 소리가 난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서 거실 쪽을 보니 마당으로 향한 유리문이 깨져 있었고 거기로 마을 회장과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다. 아들의 목에는 벨트? 아니면 줄 같은 것으로 감겨 있었고 그것을 마을 회장이 고삐처럼 끌어당겨 억지로 세워놓고 있다. 뭐야? 역시 집에 있었어요? 어제는 미안했습니다. 역시 그 일로 화가 난 거군요. 야, 이분이 네가 싼 똥 매일 치워주셨어. 말이 끊길 때마다 그는 아들의 목에 두른 고삐를 위로 들어 올렸고 그때마다 아들의 입에서 괴로운 듯 하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따닥따닥 이가 부딪힐 정도로 떨며 그 자리에 굳어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에? 예의를 지켜 야지. 그래서 오늘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고삐를 더 높게 들어 올린다. 엄청난 트림 같은 소리를 낸 뒤 아들은 괴로운 듯 경련하더니 정신을 잃었다. 애를 낳는다면 역시나 여자애가 좋겠죠? 이윽고 내 입에서 비명소리가 나왔다. 시끄럽네요. 마을 회장의 그 말을 끝으로 안면에 엄청난 충격이 오고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이 드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남편은 내가 의식을 찾은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 하며 내게 사과했다. 혼란스러웠고 뭐가 뭔지 모르던 나에게 뒷날 남편이 설명해 주었다. 그날 내가 맞고 기절한 직후 경찰이 들이닥쳐서 마을 회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경찰에 알린 건 바로 옆집에 사는 할머니였다. 아들 목에 고삐를 걸고 우리 집 인터폰을 누르던 그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고 한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화분도 그리고 물론 그 똥도 할머니가 한 짓이 아니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예전에 그와 실랑이를 벌일 때 누군가가 개를 죽였는데 증거도 없고 사건으로도 발전되진 않았지만 할머니는 그 사람이란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 너무 무서워서 그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고. 이사온 우리가 그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 후 그의 집으로 조사가 들어가고 집과 정원에서 대량의 동물의 뼈와 다른 사건에도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어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나를 죽은 자기 아내의 환생이라고 증언했다는데 나는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PTSD가 오게 되었다. 막상 그 집은 바로 처분하고 친정 쪽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 남편도 일을 그만두고 내 고향 지역에 재취직해 일하게 되었다. 결혼 10년 기념으로 과거를 청산하자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해본다.